꿈꾸는 찐이입니다. 지난번에 부동산 용어에 이어 오늘은 경매 용어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란 국제 강제력을 사용해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매각해 그 금액으로 채권자들에게 금액을 나눠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경매 물건들을 보면 임의경매, 강제경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했는데 그 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 하는 것이 임의경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뒤에 강제로 매각해 매각 대금에서 금전채권을 해결하는 경매인데요. 예를 들어 A가 B의 돈을 빌려서 채무관계가 형성돼 있는데 A가 B의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강제경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경매라는 것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러니까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지 않는 경우에 이전 금액으로 다시 실시하는 것을 재경매라고 하고요. 일괄매각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집단으로 묶어서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한테 2억을 빌렸어요. 2억을 갚지 않았는데 그 A씨 소유의 재산이 차도 있고 집도 있어요. 그런데 집이 1억 5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차가 5천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 두 개를 일괄적으로 묶어서 집단으로 매각하는 것을 일괄매각이라고 합니다. 여기 임의경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재경매라고 하는 것이 대금 지급 기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돈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납이 되어 이렇게 재경매가 들어갔고 보통 보증금이 20%로 올라가게 됩니다. 평소 처음 경매를 할 때는 10%의 보증금을 내야 되고요. 재경매가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20%로 올라가게 됩니다. 보시면 이게 바로 일괄매각이에요. 여기 보시면 1번, 2번 이렇게 번호가 써져 있죠. 이런 물건들 입찰 들어가실 때는 꼭 물건번호에 괄호 1, 괄호 2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써주지 않아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소재주의입니다. 낙찰 뒤에 존재하는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하고요. 인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따 나올 기준 권리보다 앞선 권리가 있을 때는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수해야 할 것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반 매매로 사는 것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해서 들어가지 않아야 될 그럴 물건들을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체를 다 반환받을 때까지 집 주인이 바뀌어도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는 우리가 경매 물건을 들어갈 때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잘 확인을 해서 입찰을 들어가야 합니다. 보통 전입신고는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만약에 집주인이 채무가 있어서 경매가 넘어간다. 그럼 이 확정일자의 순서대로 나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순서가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전세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라고 했는데요. 우선이라는 게 이 말입니다. 전세금을 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통 그 주민센터에서 또 받을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핸드폰 어플로도 주소 이전 신고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확정일자는 꼭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항력과도 비슷한 말이긴 하죠. 이 주소 이전을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이 우선변제권을 획득을 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보증금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이 배당이라고 하는데 배당 요구를 꼭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는 꼭 신청해 주셔야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실 때 이 권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낙찰을 받고 나한테 인수가 되는지 아닌지 그것을 보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순위의 그런 어떤 권리라고 하면 낙찰자한테 인수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시면 2020년 5월 18일에 말소 기준 권리가 설정이 되었고요. 그 밑으로는 보시면 전부 말소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러니까 이 밑에 권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권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입과 확정. 그러면 전입일이 2017년 11월 20일이에요. 이분은 확정 일자가 좀 더 빠르네요. 보통 전입일이 더 빠른 경우가 많긴 한데 상관은 없습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빠른 날짜죠. 그럼 이 보증금 2억 1,500만 원을 낙찰자가 떠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 있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9월 21일인데 그 전에 신청을 했네요. 낙찰자는 2억 1,500만 원을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낙찰가를 잘 보시고 손해보지 않도록 확인을 한 다음에 입찰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은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법원에서 이 물건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써준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매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매각물건 명세서를 꼭 확인을 한 다음에 입찰을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비고에 뭔가 있고 또 밑에도 있고 이렇게 오른쪽을 보시면 완전히 깔끔하죠. 아예 공란이죠. 이렇게 공란인 물건들은 뭔가 인수할 게 없는 경우에 이렇게 공란입니다. 하지만 뭔가 인수할 게 있고 뭔가 하자가 있고 그런 어려운 물건들은 이렇게 뭔가 글씨가 많이 써져 있어요. 물론 이렇게 써져 있어도 반면에 안전한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확인하신 다음에 입찰을 들어가셔야 됩니다.